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것도 잠시. 시아버지가 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한 여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이 결혼 안 된다. 네가 위험해. 가족들이 말릴 새도 없이 여인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저 얼굴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평범하게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것으로만 알려졌던 그녀였기에 주변의 놀람은 더욱 컸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몇 달 전 아주 평범했던 어느 하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은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아침 7시면 눈을 뜨고 8시 반이면 학교 앞에 도착해 아이들을 맞이하는 게 10년 가까이 이어온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은희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은희가 7살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는 엄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은희 역시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흐릿했고 대신 또렷하게 남은 것은 엄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반찬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배추를 다듬던 손. 그 손으로 엄마는 혼자 딸을 키워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은희는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두 분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잠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별다른 말 없이 은희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 가지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은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태민을 만난 건 2년 전 동료 교사의 소개 자리에서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는 첫 만남부터 유난히 편안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고 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한번 뵙고 싶어. 태민이 먼저 말을 꺼낸 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딸의 연애에 대해 큰 말을 얻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유독 은희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복잡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물어도 엄마는 그저 웃으며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희는 태민을 엄마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언젠가는 거쳐야 할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의 부모님 이야기도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 자수성가한 분이라 주변에서 존경받는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은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태민 역시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은희는 그날을 위해 오랜만에 정장을 새로 맞췄고 엄마에게도 좋은 옷 한 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은희는 기어이 백화점으로 엄마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옷을 고르던 엄마의 얼굴에 잠깐 스친 그늘을 은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결혼을 앞둔 엄마의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시간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20해 넘게 이어온 습관이라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치는 손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손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온 결과인지는 정숙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딸 은희가 태민을 처음 데려온 날 정숙은 겉으로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고 딸을 바라보는 눈빛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저 한 가지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숙의 마음 한 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며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결혼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자꾸만 예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5해가 지났습니다. 사고였다고 그렇게만 알고 은희를 키웠습니다. 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굳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정숙은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잊고 지내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숙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잡혔어. 시댁될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래. 은희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숙은 웃으며 잘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돈될 분이 건설회사를 하신다는 이야기,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딸은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도 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상견례 날이 가까워질수록 정숙의 잠자리는 자꾸만 뒤척였습니다. 이유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닫아둔 서랍을 다시 여는 듯한 기분. 잊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서서히 형체를 갖추어가는 듯한 불안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불안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딸의 행복 앞에서 근거 없는 예감 따위로 초를 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은희는 상견례를 앞두고 엄마에게 새 옷을 사드리겠다며 백화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정숙도 모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옷을 고르고 함께 웃고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새로 산 옷을 옷장에 걸어두며 내일이면 사돈될 분을 처음 만난다는 사실에 잠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이르게 일어나 정성껏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아침. 정숙은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얼굴이 무엇을 불러올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은희는 일찍부터 도착해 예약된 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정숙은 딸 옆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애써 긴장을 감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민과 그의 부모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수라고 합니다.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으려던 강영수와 정숙의 눈이 마주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숙이던 정숙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 떨림은 곧 팔로 어깨로 번져갔습니다. 은희는 옆에서 그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정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은희가 놀라 붙잡았지만 정숙은 딸의 손을 뿌리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강영수의 얼굴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마치 그 얼굴 위에서 무언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의 어머니는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닌지 눈치를 살폈고 강영수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결혼 안 된다. 은희야, 네가 위험해.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은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딸의 앞길을 막아선 적 없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그것도 사돈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들 계신데. 은희가 다급히 말리려는 사이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뒤로 휘청이던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갔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민이 놀라 정숙을 부축했고 은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뜬 정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을 지키던 은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정숙은 딸의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딸에게 전해도 되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병실 박폭도에서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 역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강영수는 그저 옛날에 안면이 있었나 보다라는 애매한 말만 남긴 채 말을 아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태민도 은희도 아직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더 지켜본 뒤에야 정숙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은희는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며 몇 번이나 이유를 물었지만 그때마다 정숙은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희는 태민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태민 역시 아버지 강영수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넌지시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예전에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게 돼 있다.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강영수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태민은 아버지가 그 말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우연히 엄마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것 같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보려던 순간 어느새 방문 앞에 서 있던 정숙이 다급히 은희를 막아섰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볼 것 없어.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에 은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은희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그것도 결코 가벼운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강영수의 회사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조용히 불려간 부사장 오만복은 강영수의 낯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봐. 강영수의 짧은 지시에 오만복은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강영수 곁을 지켜온 오만복에게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왜 알아봐야 하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만복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다만 엄마의 달라진 태도와 태민, 아버지의 알 수 없는 반응 사이에서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땅히 행복해야 할 시기에 어째서인지 주변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의 중심에는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한 25해 전의 이야기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반찬가게 문을 닫을 무렵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오만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반찬을 사러 온 손님처럼 굴었지만 정숙은 그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숙 씨.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숙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몸이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의 눈빛이 서서히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만복은 그런 정숙을 보며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딸 결혼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텐데요. 애둘러 던진 말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물러서라는 경고였습니다. 오만복은 정숙이 그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나 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여자라면 응당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7월 14날 밤 11시경 공사장 뒤편 야적장.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셋이었죠. 강 회장님, 그리고 당신, 그리고 지금은 이름조차 남지 않은 인부 1명.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만복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이 여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오만복의 머릿속에 뒤늦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25년 전까지는요. 정숙의 담담한 대답에 오만복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운 가엾은 여자로만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의 뒤를 쫓던 형사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은희가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장을 보러 잠깐 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은희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온 낯선 단어들, 형사, 25년 전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었습니다. 오만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숙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순간 딸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은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형사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빠 사고랑 저 사람이랑 다 무슨 상관인 건데. 정숙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세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딸에게 꺼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근 뒤 정숙은 딸을 데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꺼내 은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핏바랜 수첩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전까지 강력계 형사였어. 네 아버지도 같은 경찰서에서 일했고.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25년을 눌러온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엄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고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의 죽음,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를 둘러싼 불법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었다는 것. 그 수사의 중심에 당시 신생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강영수와 그의 신복 오만복이 있었다는 것.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사건은 단순 추락사로 종결되었지만 정숙은 도저히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려고 했지만 위에서부터 수사를 막았어. 나중에는 나까지 위협이 들어왔고 네가 갓 돌 지났을 때였어.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정숙은 사직서를 내고 조용히 딸을 데리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딸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25년 정숙은 반찬가게 주인으로 이름을 바꾸다시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원수의 아들이 딸의 배필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은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엄마가 낯설게 느껴지는 동시에 그 세월을 홀로 견뎌왔을 엄마가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태민이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람 아버지는 분명 알고 있어. 그리고 오만복이라는 사람도. 그날 저녁 태민은 은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 은희가 말하는 아버지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돼 있었다니. 태민은 그 자리에서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은희는 태민의 손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전화를 받은 강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다그침이 이어지자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그날 밤 태민과 은희는 강영수의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영수는 오랫동안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어 25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이야기는 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나는 부도 직전이었다. 공사 대금은 밀렸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나섰지. 정신을 차려보니 오만복이 알아서 일을 처리했다고 하더구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건 이미 사고로 종결된 뒤였다. 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죄책감이 25년 내내 그를 짓눌러 왔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회사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그 침묵의 대가로 한 사람의 목숨과 한 가족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해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용히 지켜봤다. 그 집 딸이 학교에 다닐 때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도왔어. 직접 나설 수는 없었으니까. 은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시절 받았던 정체 모를 장학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이런 사연을 품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망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강영수의 고백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촉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복이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숙의 뒤를 감시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영수가 죄책감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오만복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뒤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오만복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만복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강영수의 죄책감 어린 고백과 달리 오만복에게는 애초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자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야 그렇다 쳐도 내 목까지 걸 생각은 없지. 수화기를 내려놓은 오만복은 코트를 걸쳐 입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곧장 정숙의 반찬가게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만복이 반찬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정숙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정숙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라졌다고 알려진 그날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살아 있었나? 오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던 그 인물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형사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 오랜 시간 조용히 그의 행방을 추적해왔고 상견례 자리에서 강영수의 얼굴을 마주한 그날 이후 마침내 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는 걸 이 사람이 다 봤어요. 이미 진술서도 받아뒀고 예전 동료를 통해 검찰에도 전달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밖에서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만복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오랜 세월 숨죽여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영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이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만복이 자신도 모르게 벌인 일이라 해도 그 사실을 알고 25년을 침묵해온 죄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강영수는 순순히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까 두려워 침묵했던 젊은 날의 선택이 결국 이렇게 돌아온 것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한동안 두 집안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민은 아버지의 처벌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지만 은희에게서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은희와 정숙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제가 대신 갚을 수는 없겠지만 두 분 곁에서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정숙은 그런 태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죄를 대신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숙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 역시 태민의 진심을 확인하며 두 사람은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숙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딸의 손을 잡아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얼어붙었던 한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25해 동안 홀로 지켜온 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강영수 회장의 침묵도 오만복의 냉정함도 결국은 각자의 두려움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죄책감에 짓눌려 조용히 속죄하려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을 향해 묵묵히 걸어온 것은 형사도 회장도 아닌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태민이 아버지의 죄 앞에서도 은희의 손을 놓지 않은 장면은 특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식의 책임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했던 태민의 진심이 이 이야기에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뒷모습을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